제21강 차트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2부 실전 차트 기초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차트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트는 복잡한 그림이 아닙니다. 가격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차트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기다립니다. 그 모든 행동이 모여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차트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좋은 기업도 차트가 좋지 않으면 당분간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차트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시장에 새로운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만 보고 투자해서도 안 됩니다. 기업 분석은 무엇을 살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차트 분석은 언제 살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더 좋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차트는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재를 읽는 지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캔들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읽는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타력 제22강 캔들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인 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캔들은 하루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 개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캔들 하나에는 4가지 가격이 들어 있습니다. 시가, 장 시작 가격입니다. 고가,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가격입니다. 저가, 하루 중 가장 낮았던 가격입니다. 종가, 장이 끝났을 때의 가격입니다. 이 4가지 가격만 알아도 하루 동안 매수와 매도의 힘이 어느 쪽이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상승 캔들입니다. 매수세가 우세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하락 캔들입니다. 매도세가 더 강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캔들 하나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캔들이 모여 추세를 만들고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캔들 하나보다 캔들의 흐름을 먼저 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캔들은 하루의 가격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를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봉과 음봉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할까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23강 양봉과 음봉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양봉과 음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캔들을 보다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또는 흰색과 검은색의 캔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봉과 음봉입니다. 양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 만들어집니다. 즉 매수세가 더 강했던 하루입니다. 반대로 음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을 때 만들어집니다. 즉 매도세가 더 강했던 하루입니다. 하지만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나온 작은 음봉은 잠시 쉬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나온 작은 양봉은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양봉 하나, 음봉 하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트 전체의 흐름과 거래량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긴 양봉이 나타난다면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긴 음봉은 매도세가 강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양봉과 음봉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추세와 거래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24강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캔들의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몸통만 봅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꼬리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꼬리에는 시장의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윗꼬리를 보겠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장중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빌려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즉, 위에서는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아랫꼬리입니다.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은 장중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즉,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윗꼬리 하나, 아랫꼬리 하나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추세와 거래량,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캔들의 모양보다 그 안에 담긴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윗꼬리는 매도 심리, 아랫꼬리는 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25강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캔들인 캐럿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은 몸통이 매우 긴 상승 캔들입니다. 하루 동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실적 발표, 새로운 계약,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 이런 이유로 장대 양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 날도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라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대 음봉은 몸통이 매우 긴 하락 캔들입니다. 하루 동안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악재가 발생했거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 음봉도 무조건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충분한 거래량이 나온 뒤 하락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 하나가 아닙니다. 그 이후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세가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큰 캔들 하나보다 그 이후의 흐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큰 캔들은 시작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흐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26강 거래량은 진실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를 분석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거래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주가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먼저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량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즉,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상승하는데 거래량도 함께 증가한다면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상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없이 하락하면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락한다면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주가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래량을 함께 확인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주가는 결과를 보여주고 거래량은 그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래량이 폭증하는 종목은 왜 주목해야 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학 제27강 거래량이 폭증하는 종목은 왜 주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래량 폭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평소보다 거래량이 2배, 3배, 10배 이상 증가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거래량 폭증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새로운 관심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실적, 신제품 발표, 대형 계약, 막약, 정부 정책 또는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 이런 이유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했다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폭증했다면 기존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는 사실보다 어느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거래량의 크기보다 거래량이 나타난 위치를 먼저 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거래량은 많고 적음보다 어디에서 터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8강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 거래량 없는 상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승의 힘이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증가한다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적은 상승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량주가 조용히 천천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트의 추세, 기업의 실적, 시장의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주가만 보지 않습니다. 상승의 힘도 함께 확인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좋은 상승은 거래량이 함께하고 약한 상승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종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9강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종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량 없는 하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무조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하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거래량이 거의 없이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적극적으로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잠시 쉬어가는 자연스러운 조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락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 악화인지, 악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약세인지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도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중간중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조정과 하락을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거래량 없는 하락은 조정일 수 있지만 거래량이 급증한 하락은 반드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핵심 정리와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30강 2부 종합정리, 차트는 시장의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는 가격의 역사가 아닙니다. 차트는 시장의 심리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두 번째, 캔들은 하루 동안의 매수와 매도의 결과입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 네 가지 가격 속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양봉과 음봉보다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캔들 하나에 흔들리지 말고 차트 전체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윗꼬리는 매도 심리를, 아랫꼬리는 매수 심리를 보여줍니다. 꼬리는 시장의 흔적입니다. 다섯 번째,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은 시작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거래량은 시장의 진실을 말합니다.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일곱 번째, 거래량이 폭증했다면 왜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거래량 없는 상승은 상승의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거래량 없는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하락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차트를 외우지 않습니다.
차트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를 읽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차트는 미래를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재를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3부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